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2월 22일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 동지의 팥죽을 먹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동지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팥죽이잖아요. 밤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 지금까지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량세식에도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수한 팥죽 한 그릇으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충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국내외 9개 기업이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열흘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모두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진 지역 10가구 중 6가구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 중 월세 비율은 22%로 전세보다 약 2배 많았습니다. 2022년 서해안 해돋이 명소인 당진 외목마을에선 오전 7시 47분에 첫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인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9개 기업이 참여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건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우 기자, 이 내용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직접 알렸죠? 네, 양 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면도 개발 사업자 공모에는 컨소시엄 3곳이 응모했는데요. 평가위원회가 2차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온더웨스트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더웨스트에는 메리츠증권과 신세계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9개 유명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제시한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참석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온더웨스트는 안면도 3사지구 214만 제곱미터 면적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호텔과 콘도 등 1,300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가,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전망대와 해안산책로 등 휴양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생산 유가가 2조 6천억 원, 고용 유가 효과 14,000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 운영사들을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참여사들과는 차별화돼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리조트가 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개발은 번번이 첫 발을 떼자마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개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실제 사업 협약 체결까지는 아직 15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이행 보증금 납부, 토지 계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충남도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한 1지구는 향후 재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안면도 개발은 지난 30여 년 동안 4차례나 무산을 겪었던 만큼 성공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양 지사는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년 동안 전국 56개 기업을 찾아다닐 만큼 이번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로 바뀐 서해안 관광지도의 중심은 안면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20일 홍성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6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전원은 교정시설 내 1명씩 격리돼 있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23일 홍성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5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재택치료추진단은 기령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강관리, 격리관리 등 5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각 읍면 복지팀에는 방문 간호사 10명을 투입하는 등 전담 인력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또 재택치료와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연락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 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과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 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충남 어민들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남 어민들이 조업 도중 전북 해역에 들어갈 경우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 지역의 10가구 중 6가구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약 6만 9천여 가구 중 자가 비율이 6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비율은 22.3%로 전세 11.2%보다 약 2배가량 많았습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34.5%는 1인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집수리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원격 수업이 도입되고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가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청 김규수 교육복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규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2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쪽에서는 원격 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원격 수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즉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통신이 안 돼서 원격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했고 매달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충청남도 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의원, 정보통신, 정보화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직 의원 7명, 당연직 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위촉된 의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발전 방향과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원활한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 통신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수 교육복지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2년간 충청권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공실률이 장기화될 경우 상권 슬럼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의 최근 6분기 소규모 매장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권 3개 시도의 분기별 공실률 순위는 2021년 4분의 1분기 대전 3위, 세종 2위, 충남 4위, 2021년 4분의 2분기 대전 3위, 세종 2위, 충남 4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실률은 동기간 내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이기도 합니다. 충청권의 높은 공실률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공급 과다, 인구 감소 등이 꼽힙니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에 치중된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의 영향을 타 지역에 비해 더 크게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충남은 인구 감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충남 지역의 공실률은 천안과 아산 등 인구 증가 지역보다 논산과 태안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정재호 모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충남 공실률의 원인은 단연 인구 감소다. 인구 증가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추이를 살펴보면 확연히 이해될 것이라며 최근 6분기 논산과 태안 등의 공실률은 천안과 아산 등 공실률의 2배에서 5배에 달한다. 결국 공실률의 근간에는 인구, 즉 소비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의 높은 공실률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지역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7시 26분입니다. 2022년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올해 마지막 일몰 시각과 새해 첫 일출 시각을 발표했는데요. 독도에 이어 오전 7시 31분에는 울산, 7시 32분 부산과 울산, 7시 42분 대전, 7시 47분 서울 등 순차적으로 해가 떠오르는데요. 서해안 해넘이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당진 외목마을에선 오전 7시 47분 첫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돋이 축제는 취소됐지만 당진시청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새해를 맞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할인 쿠폰인데요. 충남도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소문난 샵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문난 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낮춘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입니다. 할인 대상 지역은 소문난 샵을 도입한 서산과 당진, 홍성 등 7개 시군입니다. 15,000원 이상 주문 시 건당 5,000원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양군 내 소득 보장을 받는 농가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청양군은 내년 1월부터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대상 품목을 현행 50종에서 55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된 품목은 풋고추와 홍고추, 미나리 등 5종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양군에서 도입한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익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